안녕하세요. 저는 곡성에서 전남무형문화재 대목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성입니다. 대목장은 소목이 있고 대목이 있습니다. 소목은 작은 부재로 농이나 창호를 짜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대목은 큰 부재, 목재를 가지고 큰 집을 짓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목이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뭐 설계가 있고 감리가 있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그 전통 건축을 짓는 과정에서 대목장이 혼자 설계도 하고 또 그 12편순을 거느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세종조 때는 벼슬을 정 5품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모 장군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시골 가면 할아버지들이나 어르신들이 대목 양반 하는 이유가 그래서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건물로 완주 화엄사에 가면은 우리나라 유일한 하항식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 완전 해체라고 했는데, 완전 해체는 뭐냐면 그 밑에 주추만 남겨놓고 기둥부터 해체를 해가지고 다시 세워서 하는 걸 보수하는 역할을 완전 해체를 합니다. 이제 그걸 했었고, 경기도에 가면은 화성에 가면 용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200년 만에 이제 그 건물을 이제 해체를 했는데, 정조대왕이 자기 아버지의 사도세자의 명을 하기 위해서 절을 지었는 건데, 거기가 운중경이라는 탑이 있습니다. 1800년대에 건립했던 건물을 2000년도에 제가 이제 해체를 했습니다. 그 속에는 김홍도 선생이 그려놓은 그림이 이제 그 불단도 있었고 각 벽화에 있었던 그런 유명한 이제 건물인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강진에 가면 월남사지라고 있습니다. 백제 탑이 부여 전임사에 있는 탑하고 같은 모형의 모델인데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주불전을 재현을 합니다. 그 건물은 주심포 건물인데 기둥 위에만 이제 다포가 있고 그런 건물이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전남 도립대학교라고 공립인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견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쳐 있고, 문화재청에서 설립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전통 건축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견임 교수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또 기법을 또 이어가야 되니까 또 제자들을 또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전통 건축은 모든 소재를 다시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들보 그걸 가지고 다시 활용해 쓸 수도 있고, 기둥도 쓸 수도 있고, 또 흙은 다시 물을 개해서 사용하면 되고, 구들장을 빼서 다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현대 건축에서는 모든 부재를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콘크리트나 결국은 쓰레기가 돼서 그걸 활용을 못 하니까 이걸 묻지도 못하고 바다에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거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요 콘크리트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그것만 연구해라. 그러면 앞으로 세계적인 갑부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라고 했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국민학교 4학년까지는 저 곡성 목사동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풍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덥고 하니까 무등산이나 원효사 같은 데로 이제 놀러를 갑니다. 그러면 그 절 사찰리의 큰 웅장한 건물을 보고, 와, 이런 건물도 있구나, 그렇게 이제 한옥에 대한 매력을 좀 느꼈고, 길거리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한옥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다니면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톱이나 끌이나 망치질 하는 걸 보고, 그 한참을 이제 가지 않고 이렇게 서서 지켜보고 하면 어르신들이 참 너 관심이 많구나, 그러고 어르신들이 그 맛있는 것도 좀 하나씩 주면 얻어먹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좋아서 보고 많이 썼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실기 시간에 저희 때는 이제 책꽂이를 만들었어요. 나무로 해서 저희들이 톱질하고 페파질하고 그러는데, 잘 만들었다고 해서 고가 점수도 받고 상도 받고 이제 할 때 아마 소질이 좀 그때도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우에 큰형님이 그 대목을 하고 계셨는데, 77년도에 국가무형문화재 했던 이제 고 택자 영자 스승님이 송광사 침계루에서 보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부터 이제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입문을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 목재 다루는 게 굉장히 좋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뭐도 했지만 그렇게 힘들지를 모르고 살면서 이제까지 이어왔던 것이죠.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육체적으로 고생도 많지요. 밤늦게 막 비가 온다든가 뭐 잠 못 자고 막
올라가서 뭐 덮기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지금같이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산골에 박히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제 문화라는 것은 뭐 접을 못하지요. 그런 세월을 이제 하다가 스승님 말씀이 한 10년 해야 눈이 떠질까 말까 하네 이 사람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10년이 걸렸습니다. 저도 10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전주에 가면은 정예사라고 절이 있는데 이제까지 했던 목재보다 훨씬 큰 목재를 다루는데 그걸 제가 이제 그걸 맡아서 하게 되는 거죠. 잠을 못 잡니다. 이제 그게 어려운 것은 뭐냐면 뭐 다른 것은 뭐 할 수 있는데 사람 다루기가 좀 어렵더만요. 자기 나이가 어리지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하는 것은 그분보다 이제 일도 잘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성품을 또 잘 다스려야 되고 하니까 이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제 골다 보니까 집안채 끝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성장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건물이 완성되려고 그러면 서로 간에 이제 상부상조를 해야 합니다. 무거우면 같이 들어주고 또 위험하면 또 서로 또 위험하다고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이 이제 완성되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하나 완성되고 나면 이제 자기 자신들도 뿌듯해 하죠. 우리가 이제 손은 무뎌지지만은 하나의 작품이 또 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나중에 내가 나이 좀 먹어서 우리 손자를 데리고 와서 이거 할아버지가 지었다. 이제 그러면 손자들이 얼마나 할아버지를 존경스럽게 여기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제 농담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가서 대웅전 한 61평을 건물 지었는데 제주도는 원래 비바람이 하고 그래서 이제 아예 처음부터 계약을 할 당시에 비바람을 예상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비바람이 한 번도 안 맞고 그 건물을 4개월 동안 지면서 그랬더니 그 스님들하고 신도들이 아주 특이하다고 이렇게 비 안 맞고 건물 지키는 처음이다 그러면서 다들 서로 합심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국가에서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로 있다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대목장이 됐는데 제자들을 잘 지도해서 선생님한테 배웠던 기법을 전승을 잘 하는 게 그게 큰 계획인데요. 저희 세대가 낀 세대입니다. 뭘로 깼느냐. 전동 공구, 수공구를 했던 맛을 봤던 그런 세대에다가 지금은 이제 전동 공구라고 전기나 배터리로 쓰는 그런 세대입니다. 제가 전동 공구를 쓰는 것은 제자보다 솔직히 못합니다. 제자들한테 제가 또 가르칠 적이는 없고 제가 이제 가르칠 거는 뭐냐. 국보나 보물은 그 원형 보존이 원칙이거든요. 거기에 원래 있던 기법 그대로 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뭐 중간에 비가 샌다든가 뭐 이렇게 가지고 부재가 썩었다든가 어쩌면은 그걸 새로 이제 교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재의 기법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 공구로 해서는 옛날에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할 것은 수동 공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법을 이제 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끼, 자구질, 우리가 흥부놀부 할 때에 쓰는 그 탄개톱이라고 그 박타는 톱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쓰는 기법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다 전수를 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이제 그 전통 건축 역사나 이제 이런 거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국보나 보물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겠죠. 다행히 그 대목하려고 하는 젊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재직을 하면서 거기에서 인연이 된 학생들도 오고 또 외부의 사람들이 이제 오고 해서 다행히 대목은 아직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행복이고